supporting drag and drop.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피처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 이쪽에 거 잡아다가 저쪽으로 꺼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니까 implemented pervasively 이게 이게 뭐 골고루 막 퍼지는 전반적으로 있는 네. 전반적으로 시스템 전반적으로 이런 효율적이고 인투이티브한 직관적인 기능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사용자는. 그래서 만약에 네가 앱을 만들면 너도 이런 식의 드래그 앤 드랍을 가능한 많이 지원해야 될 거야 라면서 우리에게 좀 이제 지원을 독려하는 그런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make drag and drop available for all selectable and editable content. 선택 가능하고 편집 가능한 모든 콘텐츠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able 한 건 draggable 한 거죠. 그리고 editable 한 건 except dropped content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 가능한 건 내가 직접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선가 문자열이 이제 통째로 그렇게 복사해서 밀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copy and paste 그런 것도 있고 allow content to be dropped on controls when applicable. 컨트롤들이라고 하면 뭐죠? 컨트롤이라고 하면 텍스트 필드 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든지 슬라이더 같은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죠. 사용자 입력을 받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받는 그런 것들이 컨트롤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nable data entry or selection like text field. 텍스트 필드가 가장 대표적일 것 같네요. 요거 말고는 어떤 컨트롤이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을까? 스위치 위로 불 값을 뭐 드래그 해가지고 스위치를 뭐 온오프 시킨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텍스트 필드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use standard text view. 텍스트 필드랑 텍스트 뷰가 다르죠. 텍스트 뷰는 길다란 좀 커다란 스크롤이 되는 그런 편집 뷰를 말하는 거예요. 텍스트 뷰 and 텍스트 필드 whenever possible. 표준을 써라, 표준. 자, 우리 여기에서 굉장히 표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을 iOS 앱은 그래요. iOS 앱은 안드로이드 앱은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굉장히 막 커스터마이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윈도우즈 앱 개발할 때도 막 거의 다 커스터마이저의 연속이었는데 iOS나 맥 앱을 개발할 때는 기본 컨트롤들을 예쁘게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탠다드 텍스트 뷰나 텍스트 필드를 써야 된다. 쓰면 빌트인 서포트를 얻을 수 있다. 미리 안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탠다드 쓰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스탠다드 텍스트 뷰를 쓴 부분은 자동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난 좀 예쁘게 텍스트 필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건 텍스트 필드 뒤에다가 이미지를 미안합니다. 이런 사고다. 네. 저는 텍스트 필드 뒤에다가 이미지를 얹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얹을 수 있어서 그 이미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look and feel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기본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뷰를 사용하고서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저런 텍스트 필드나 텍스트 뷰를 우리가 원하는 룩으로 바꾸면서도 스탠다드를 써서 애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동으로 그냥 이제 공짜로 그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은 효율을 위해서 consider multi-item 드래그 앤 드랍, 멀티 아이템 드래그 앤 드랍. 아까 제가 봤었죠. 앱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막 여기에 1, 2, 3 몇 개를 선택했는지,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사진을 내가 선택했는지 한 손으로 꾹 잡고 나머지 애들 막 선택을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elect additional item by tapping that with another finger. 다른 손가락으로 while dragging, 드래깅을 하는 중에 다른 하나의 손가락으로 막 선택을 하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패드에 이 기능이 멀티 아이템 드래그 앤 드랍 이 기능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사용성이 높아졌죠.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이 기능이 처음부터 있던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홈스크린은 allows multiple app icon to be selected and 그렇죠. 홈스크린에서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리고 포토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selection mode that enables the selection of multiple item prior to dragging. 그러니까 이제 드래깅을 하기 이전에 멀티플 아이템을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determine whether dragging and drop content within your app should result in move or copy. 그렇죠. 내 앱 안에서의 앱 간의 드래그 앤 드랍은 무조건 복사예요. 앱들 간의 move는 무조건 복사인데 within your 앱 안에서의 이동이 앱 안에서의 드래그 앤 드랍이 무브를 만들어낼 거냐? 일반적으로 무브지만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몇몇 경우에는 그래서 intuitively 좀 직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나? 사용자가 이걸 움직였을 때 이동을 원할까? 복사를 원할까? 이동을 시키는 게 나은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뭔가 이동을 시키는 게 낫나? 아니면 옮겼을 때 복사돼 버리는 게 낫나? 라는 건 직접 그 앱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drag and drop은 직관적으로 동작을 해야 된다. behave intuitively. 그래서 리마인더라는 앱에서 dragging reminder between list 간의 이동은 move가 아니라 복사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동작을 하면 돼요. 네. 뭐 이건 정 안 되면 뭐 이제 사용자 조사 같은 걸 해보면 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두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죠. Generally, when users inadvertently 의도치 않게 드랍을 했을 때 컨텐트 wrong destination에 다른 잘못된 destination에 의도치 않게 좀 우연히 그렇게 이제 했다면 그걸 dropped content should be removed and if it was moved from elsewhere in your app restore its original location. 그래서 만약 그쪽으로 그쪽으로 이동한 쪽에선 지우고 이쪽에서 다시 복원하는 그런 언두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let people consider enabling spring loading. 네. 요 스프링 로딩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홈 폴더에서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콘을 이렇게 잡고 어떤 폴더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폴더가 열리죠. 그죠? 이런 게 스프링 로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래그 홀드 시에 그 폴더가 열리는 거. 이건 보통 우리 맥에서도 파일 복사할 때 파일 잡고 이동 막 하다가 어떤 폴더 위에 오랫동안 지고 있으면 그 폴더가 열리고 그 폴더 안에 있는 다른 폴더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프링 로딩을 하면 user can activate certain control like button and segmented control by dragging selected content over them. 그래서 버튼이나 컨트롤 위에 올려놓고 그게 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pausing briefly without dragging the content. 그리고 콘텐츠를 그쪽으로 드래그 해놓고 그 안에서 또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일 같은 경우에 selected messages can be dragged onto the navigation bar's back button. 백 버튼 위로 갖다 대면 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메일 앱에서도 쫙 선택해놓고 메일 몇 개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백 버튼 위에서 잠깐 쥐고 있으면 백이 동작을 해요.
그러면서 백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메일 박스로 이동을 시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never, 절대 하지 마라. never make spring loading the only way to activate the control. 아, 이런 이런 UI를 만들 일이 있나? 네. 네, 저렇게 스프링 로딩을 해야지만 이제 컨트롤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프링 로딩 전용 컨트롤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어떤 컨트롤은 스프링 로딩이 아니어도 동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스프링 로딩에 막 꽂혀 있는 사람은 와, 이 컨트롤은 스프링 로딩 전용이야. 딱 잡아가지고 이 위로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뭔가 액티베이션이 될 거야. 게임이면 가능해요. 게임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아이템들 긁어 모아가지고 쭉 어디로 대고 있으면 뿅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식의 게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이 아니라면 그다지. 네. use it as a embellishment. embellishment는 장식이죠, 장식. 그냥 장식 요소로만 써라. 뭐 어떤 편리한 숏컷 같은 그런 걸로만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프링 로딩 컨트롤 should always respond to 탭 제스처로도 동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디벨로퍼 가이디언스는 UI 스프링 로디드 인터랙션. 네. 그래, 개발자들은 저 링크로 들어가서 스프링 로딩 인터랙션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히그는 개발자들도 읽어봐야 되는 그런 문서인 것 같아요. 우리가 UI를 만들 때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에서부터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히그에서 그런 걸 다 순서를 정해주거든요.